중국의 행보 사실 조금 의아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중국은 금리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대부분이 일본과 브라질을 빼놓고는요 금리를 내려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금리를 계속 동결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요? 당장 말입니다. MLF라고 하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쉽게 말하면 은행 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가 2%까지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것도 2024년 9월에 2%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연속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는 3.3%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게 2%까지 떨어졌는데 5개월 연속 동결. 일반적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는요 금리에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LPR이라고 해서 기준금리의 선행지표로 보입니다. 선행지표로. 그런데 이 금리를 동결을 시키니까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런 의향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 미국의 관세는요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관세가 현재 추가 10% 더 매겼습니다. 현재 기존의 15%에 30% 관세를 추가로 10% 더 매겼으니까 중국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산에 대해서 원유, 농기계,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고요. 석탄이나 LNG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광물 수출도 통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금리를 내려서 대응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세를 올리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관세에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달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요 똑같은 달러로 똑같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10%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관세를 떨어뜨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안화의 가치를 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떨어뜨리는 건데 실제로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4개월 연속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1년 만기 신규 대출 기준도 3.1%로 동결시켰고요.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3.6%로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어떻게 하든 중국은 내 길을 간다. My way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에서는요. 실탄을 아끼자.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해놓으면 나중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진다. 미국이 지금 현재 추가로 10% 관세를 매겼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매긴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금리 인하보다는 실탄을 아끼는 데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 경제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 경제 지금 회복된다고 하지만 부동산은 이미 무너져서 최악입니다. 솔직히. 2025년 1월에 신규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0%예요. 전년에 1월에 보면요. 마이너스 1.5%가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작년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또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좋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실탄을 아끼자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금리 인하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 MLF를 인하 안 하고 또 LPR이라는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 푸는 방법이. 은행의 지급준비율 낮출 수 있잖아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24년 2월 5일 10%까지 내렸습니다. 10%까지. 아마 그러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중국은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더 내릴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 지금 10%거든요. 10%.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리면 더 많이 내리는 만큼 시중에 돈을 풀게 되겠죠. 시중에 돈을 풀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은 금리를 내려서 대응하지 말고요. 지급 준비율을 지금 손을 대가면서 시장을 보겠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 9월 24일 날 지급 준비율을 0.5%를 더 내렸으니까 이게 지금 10%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지급 준비율은 9.5%일 거 아니에요. 9.5%. 이거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미국의 관세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해갖고 실탄을 낭비하는 것보다가 지급 준비율을 낮춤으로 해서 통화량을 더 많이 뿌려서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 10%만 매기겠냐고요.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매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움직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내릴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내릴 텐데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미국이 때린다고 같이 맞불을 놓아서 때릴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중국 한번 보세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4,272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1,472억 달러고요. 무역 적자가 2,79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중국이. 관세를 매기면 매기는 만큼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미국의 무역을 뚫어내야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하든 죽여야 돼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동안 수입하던 것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한국에서 수입하고 동남아에 수입하고 인도에 수입하고 이런 수출선을 바꾸는 한편 미국 내에서도 생산을 늘려가겠다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경제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을 대비해 가는 모양새 그렇게 이해하면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안 무서워한다가 아닙니다. 무서워한답니다. 그런데 도강양회라고 하는 것처럼 발톱을 감추고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 올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그게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는 어떤 시기든 자체적으로 살아나면 몰라요.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고는요. 아마 고난의 경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미국의 제재에서도 중국 경제가 굳건하게 살아난다. 그러면 미국은 더 다른 더 지독한 제재를 계속 가할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